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 영상입니다. 기본적인 블렌더 인터페이스와 기본 블렌더 영상을 보셨다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양한 블렌더 시뮬레이션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간단하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특히 리퀴드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블렌더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블렌더 시뮬레이션은 컴퓨팅 파워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블렌더 2.83 버전을 사용했지만 이번 시뮬레이션부터는 시뮬레이션 사용하기에 편한 2.92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 큐브에 물을 채우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시뮬레이션만 아신다면 다양한 형태로 직접 영상을 만드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렌더를 실행한 다음에 먼저 이 큐브를 누르고 스케일 단축키 S 누른 다음에 크기를 살짝 키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아래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에즈를 텍스처드에서 와이어로 바꿔줍니다.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큐브는 이 시뮬레이션의 도메인으로 이용할 것이며 이 안에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나타낼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Mesh, 큐브를 누르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높이를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직스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플루이드, 타입을 플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플로우 타입은 스모크, 파이어 스모크, 파이어 리퀴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리퀴드를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비헤이버는 기본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으면은 이 큐브 모양이 물로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비헤이버를 인플로우로 바꾸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시간 동안 물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플로우로 하면은 이 큐브에 리퀴드가 닿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리퀴드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인플로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니셜 벨로시티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이니셜 벨로시티를 저는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쪽 빨간색이죠. X축으로 속도를 갖고 이 리퀴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니셜 X 값을 약 1로 바꿔줍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은 느리고 빠르게,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하면은 반대쪽으로 이 리퀴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스에서 플루이드, 그리고 타입은 이번에는 도메인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타입은 가스 리퀴드가 있는데 앞에서 생성했던 인플로우가 리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리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디비전스라고 있습니다. 이 레졸루션을 높게 할수록 더 정밀한 모델링이 되는데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컴퓨터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델링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게 좋지만 처음에는 기본 값인 32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보더 콜리전스라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두면은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프론트, 백, 라이트, 레프트, 탑, 바텀에 대한 이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리퀴드가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택한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리퀴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스커시티라고 해서 이 리퀴드의 점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동그라미 3개를 클릭해 보면은 허니, 오일, 워터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베이스와 익스퍼런트 값이 바뀝니다. 저는 물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워터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쉬가 있는데 메쉬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1부터 시작해서 엔드 프레임 250프레임까지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 아래 창을 두고
애니메이션 창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타입이 리플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all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is resumeable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bake all을 누르면은 프레임 1부터 프레임 250까지 이 뷰포트에서 어떻게 플루이드가 시뮬레이션 되는지 미리 계산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베이크 all을 선택할 경우에 이 위에서 설정한 레졸루션 값에 의해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는 방법은 ESC인데 ESC를 선택해서 중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크 all을 체크합니다. 여기 보면은 플루이드 베이크라고 해서 퍼센트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ESC를 눌러서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부터 110 프레임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유체가 이 큐브에서 나와서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큐브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리즘을 체크하면은 아까 멈췄던 110 프레임부터 다시 이어서 이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를 누르면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다른 값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리즘을 눌러서 계속 250 프레임까지 이 베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크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임 1부터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250 프레임까지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X축으로 속도를 줬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X축으로 기울어져서 이 리퀴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 물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 레졸루션 값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수정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둔 후 십자가 표시가 났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쪽 창은 최종 렌더링 되는 뷰로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렌더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렌더 엔진이 기본 EV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사이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기본인 CPU 컴퓨팅인데 GPU 컴퓨터로 바꿔줍니다.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GPU가 지원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패드 0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되는 이미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카메라가 나타났을 때 작은 화살표를 선택하고 뷰를 누른 다음에 카메라 투 뷰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조절을 해줍니다. 조절이 됐으면 다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하고 N을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렌더링 되는 뷰인데 되게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빛을 제대로 추가해주지 않아서인데요. 라이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포인트가 아니라 태양으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스트렝스가 1000으로 너무 강한데 한 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약간 노란색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물처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매트리얼 프로퍼티스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서피스가 프린스플드 BSDF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글라스 BSDF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값이 있는데요. 0.4가 아니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IOR 값은 이 물질의 굴절률 값인데요. 1.33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깔은 약간 푸르스름한 하늘색에 가까운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봐도 아직 실제 물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 빛에 의해서 바닥을 통해서 반사되는 효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hift A를 눌러서 메쉬를 누른 다음에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숫자 10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크기를 10배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데요. 여기서 이 그림자에 의해서 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렌더링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아래로 내려주고 그리고 스케일은 더 키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1부터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프레임이 32프레임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실제 렌더링은 128프레임으로 하겠지만 지금 뷰포트에서는 32프레임으로 해서입니다. 실제 렌더링 되는 정도를 보려면은 이것도 렌더링 결과와
동일하게 128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128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이 물을 선택한 다음에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피직스 탭에서 Free All을 누르고 여기 레졸루션 디비전을 32가 아니라 10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컴퓨팅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더 좋은 최종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플루이드 베이크 수치 올라가는 게 엄청 느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정도를 확인해 줍니다. 지금 아직 물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반응 정도를 잘 볼 수 없는데요. 다시 리즘을 눌러서 조금 더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 32%인데요. 다시 ESC 키를 눌러서 이 베이크 과정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바꿨을 때 현재 렌더 이 뷰포트를 128로 해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래도 아까 32프레임보다 더 사실적으로 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프리를 누르고 여기 레졸루션 디비전스는 다시 3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크 올을 눌러서 프레임 1부터 250프레임까지 이 베이크 과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더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엔드 프레임을 250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이 뷰 포트도 32로 바꿔서 화면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의 이 경계에 대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릇 같은 것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고 메쉬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탭을 눌러서 여기 꼭지점, 모서리, 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 단축키는 키보드 위에 있는 1, 2, 3입니다. 3을 누르고 위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른 다음에 페이스를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탭 키를 눌러서 나옵니다. 이 큐브에 두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렌치 표시가 있습니다. Modifier Properties를 선택하고 Add Modifier, Solidify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thickness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두께를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적절하게 키워주고 다시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정확하게 이 물과 반응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패드 단축키 숫자 7을 누릅니다. 그리고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지금은 이 플루이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약간 정밀한 작업 등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이 반응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그릇의 재질을 물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서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이 큐브를 마우스 왼쪽 선택하고 여기 Material Properties를 누른 다음에 지금 물이 선택이 됐네요. 이 큐브를 선택하고 Material Properties New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선택하면은 아까 물의 특징을 만들어 놨던 게 여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이 솔리드 뷰이기 때문에 재질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최종 렌더링 되는 왼쪽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안에 뭔가 물체를 둬서 이 물과 반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요. Add 메쉬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적절하게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누른 후 자유롭게 회전을 시켜주고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복제 단축키 Shift D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R을 2번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R을 2번 눌러서 또 회전을 시켜줘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반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큐브를 선택한 후 Physics Properties에서 Fluid, 이번엔 타입을 Effector로 바꿔줍니다. 다른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큐브 두 개도 동일하게 Fluid, Effector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메인 안에서 반응하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했으면은 다시 이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에 프리 all을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베이크 all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다시 프레임 1에 두고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이 내려오다가 이 안에 있는 사각형 큐브와 반응해서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프리 all을 누른 다음에 아까 선택했었던 이 물이 아니라 디퓨전에서 허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값과 익스포넌트 값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꿀은 물보다 훨씬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겁니다. 베이크 all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크가 끝났으면은 다시 프레임 1부터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선택했었던 물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리 all을 선택하고 여기 디퓨전을 워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졸루션 디비전 값을 32가 아니라 64 정도로 바꿔서 다시 베이크 all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은 컴퓨팅 파워를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시면서 최종 렌더링 할 때만 레졸루션 값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레졸루션을 높인 채로 베이크 과정이 끝났습니다. 프레임 1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빛의 색깔이랑 이 큐브가 좀 너무 크거나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이트를 선택하고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컬러를 좀 밝은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의 재질도 지금 물이랑 동일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매트리얼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뉴 매트리얼을 누릅니다. 그리고 컬러를 색깔을 좀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큐브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큐브에서 물이 나와서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호수 같은 거에서 물이 나오도록 표현하기 위해서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3D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Add, Mesh, 실린더를 선택해서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약간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윗면에서 보기 위해서 넘패드에 있는 단축키 숫자 7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스케일 단축키 S. 지금 이 밖에 있는 큐브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요. 단축키 H를 누르거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Hide in Viewpor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서 이 큐브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해 주려면은 실린더를 선택하고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이렇게 큐브를 가려줍니다. 이 실린더를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페이스 셀렉트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셋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모양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돌출 단축키 알파벳 E를 누르거나 여기 익스트루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프레임 1부터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 원통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바닥과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시 하이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종 렌더링 되는 이 이미지에 이 큐브를 모두 담기 위해서는 다시 카메라를 선택하고 여기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원하는 각도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준비가 됐습니다. 실제 렌더링을 할 때는 방금 전에 했었던 베이크 all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 렌더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렌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클스로 렌더링이 되면서 여기 렌더링 리메이닝 타임이 나오는데요. 프레임 하나를 렌더링 하면서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약 1분 정도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프레임이 1프레임부터 250프레임이기 때문에 대략 250분이 필요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렌더링 하기 전에 레졸루션을 낮춰서 지금 렌더링이 잘 될 것 같은지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최종 렌더링 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큐브와 이 도메인의 위치가 살짝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는 적절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렌더링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물보다 살짝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데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레졸루션이 64인데 레졸루션을 100 이상으로 높여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졸루션을 높임에 따라서 컴퓨팅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기본적인 블렌더의 피직스 플루이드에 대해 알아보고 도메인, 플로우, 이펙터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루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루이드에서 이 스모크와 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더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뭔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요청드립니다.